안녕하세요. IB 사이콜로지 대표 강사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페이퍼 3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HL 친구들만 보게 될 시험이고 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25년 타임존 2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에 앞서서 내가 세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이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HL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퍼별 시험 점수 비중이 페이퍼 1은 40%, 페이퍼 2 20%, 페이퍼 3 20%, IA 20% 해서 이게 총 100%로 분배가 되어 있는데 HL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IA와 페이퍼 1에서 정말 잘 봤다, 7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감을 덜고 접근을 해도 되는 시험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내가 만약에 페이퍼 1이나 IE에서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왔다면 페이퍼 2나 3에서 최대한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총 3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 9점, 2번 문제 6점, 3번 문제 9점 해가지고 총 24점이 만점입니다. 이 24점 만점 중에 19점 이상 받으면 7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자, 일단 페이퍼 3의 구성 스트럭처를 한번 보시면 1번 질문은 반드시 3개의 질문으로 나뉘어서 나옵니다. 1번 질문에 A, B, C로 나오는데 1번의 A는 Research Method가 무엇이냐, 그리고 Two Characteristics of that Research Method를 물어보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은 Sampling Method가 무엇인지 쓰는 질문, Participant를 어떻게 모았느냐. 마지막 1번의 C 문제는 Alternative or Additional Method. 지금 여기에서 묘사되어 있는 내용 말고 추가적으로 너가 한다면 Additional Method로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혹은 아예 다른 방법을 쓴다면 Alternative Method로 어떤 걸 쓸 것인지 네가 propose 해봐라 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질문이 있고, 요 세 문제 합쳐서 각 3점씩 해서 총 9점짜리 질문입니다. 2번은 반드시 ethical consideration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 나오고 6점이 만점이고, 3번은 이 세 문제 중에 하나가 나와요. generalizability 혹은 transferability를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credibility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바이어스를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오는 건데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9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총 24점이 만점인데 1번은 최대한 만점을, 난 무조건 만점 풀마크를 받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번 문제는 6점 만점에 4점, 3번 문제는 9점 만점에 6점 이상을 목표로 하면 7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5년 타임존 2에서 나왔던 질문을 한번 같이 보시면 보통 제일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는 본격적인 스터디를 쓰기 전에 백그라운드가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어떤 스터디를 했다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의 멘털 헬스케어를 위해서 다양한 테라피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뭐 이런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리서처의 동기나 모티베이션, 이 스터디에 대한 에임 같은 것들을 엿볼 수 있는 패러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리서처가 실제로 뭐 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요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이제 리서치 메서드가 등장을 하죠. 인터뷰를 진행을 했어요. 네,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인터뷰도 다양한 종류가 있죠. 1대1 인터뷰 같은 경우에 structured interview, semi-structured interview, unstructured 인터뷰가 있고 다 같이 그룹으로 모아서 하는 focus group 인터뷰가 있어요. So, the researchers employed interview facilitators in 7 European countries. These facilitators were all mental health care workers, such as psychologists and mental health nurses. Each facilitator only carried out an interview in their own country. They were all known by their participants. There were 73 participants specifically chosen to take part. 총 73명의 participants를 데리고 와서 they all had experiences with different forms of treatment for a mental health problem. 자, 요런 문장들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participant를 어디서 누구를 데려왔냐, 어떤 방법을 데려왔냐. 아까 말한 것처럼 1번의 두 번째 질문에서는 샘플링 메서드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읽으면서 내가 이 샘플링 메서드와 리서치 메서드는 계속 인지를 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멘탈 헬스 프로블럼 때문에 트리트먼트를 받아본 적이 있는 73명의 파티시펀트를 데려온 거고, Some participants had paid for care while others had received it for free, either from a charitable organization or as government funded care. 이제 자기 돈 내고 치료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무료로 이제 정부 지원금이나 혹은 이런 자선 기부 단체들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심리 상담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The length of their treatment had varied from 6 months to 5 years. 최소 6개월에서 5년 이상 그 심리 치료를 받았던 사람들을 포함시켰고 One interview was carried out in each country. Each interview involved between 6 and 12 participants and was carried out in the native language for the country. 여기에서 이제 1번 A의 정답이 사실상 나왔죠. 6명에서 12명을 묶었대요.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그룹으로 묶었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정답은 당연히 그쵸? 포커스 그룹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So every effort was made to create a safe and friendly environment for the interview. The participants were informed about the aims of the study. They all gave permission for the interviews to be audited, recorded, and signed a consent form. The participants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ir age, gender, and ethnicity. They also gave details about their mental health conditions and the treatment they had received. 요 패러그래프를 보면 그쵸? ethical consideration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와 있는 패러그래프고 내가 이런 문제를 읽으면서 실시간에다 옆에다가 요 정보가 여기 있다를 좀 표시해 놓고 문제를 접근을 하면 나중에 돌아와서 볼 때 조금 훨씬 편하긴 할 거예요. The researchers wrote an interview guide in English. This was translated into languages of the non-English speaking countries. The interviews began the general question about the participants' experiences. Once every felt comfortable sharing the question, began to focus on the participants' personal experiences of access to mental health care.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포커스 그룹에서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다 해석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죠. 본인이 각자 어떤 문제 때문에 멘탈 헬스 케어를 찾았고 어떤 카운슬링을 받았고 그 경험이 어땠는지를 각자 공유를 했어요. Each interview facilitator transcribed their audio recorded interview and carried out an initial analysis of the transcript. They identified each participant with a unique code. 왜 굳이 유닉 코드를 썼을까요? 저 이제 participant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confidentiality를 지켜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뭔가 내가 특정 나라의 어떤 특정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치료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석을 할 땐 또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들도 신경 써주면서 읽는 게 좋고 마지막 the transcripts and initial analysis were then translated into English and sent to the researchers who carried out further inductive content analysis. 자, 요 단어 모르는 학생들 생각보다 꽤 많은데 inductive versus deductive approach라는 단어를 꼭 알아주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인터뷰 같은 리서치 메서드를 쓸 때 deductiv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어떤 theory나 서포트하고 싶은 theory가 있고 그거를 서포팅하는 에비던스를 찾는 게 deductive한 어프로치이고 우리가 일단은 인터뷰 데이터를 얻은 다음에 이거를 분석해 가면서 여기서 보이는 제너럴 패턴을 찾거나 여기서 어떤 이론을 새로 만들어내는 걸 inductive 어프로치라고 해요. 이거는 지금 구성이 보면은 인터뷰를 어떻게 진행했냐 일단 심리 케어를 받았던 사람들을 모아서 그룹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고 그 사람들의 말을 해석해서 거기에서 유의미한 정보들을 뽑아내는 인덕티브한 어프로치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뭐 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면 1번 질문 말씀드린 것처럼 1번 A, B, C로 반드시 세 문제가 나오죠. 각 3점이고 총점에서 9점입니다. 여기서는 절대 틀리거나 점수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1번 ABC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마킹 크라이테리아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9점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Identify the research method and outline two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 리서치 메서드가 무엇인지 쓰고 그 리서치 메서드에 대한 characteristic 두 가지를 써라. B. Describe sampling method used in the study. 파티시펀트들을 어떻게 모았는지 샘플링 메서드에 대해서 써라. C. Suggest one alternative or one additional research method that could be used to investigate the aim of original study, giving one reason for your choice. 얘 같은 경우에는 3점이죠. 어떤 alternative 혹은 additional method를 쓸 건지,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왜 그게 original study에 있는 내용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어떤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쓰면 총 3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2번 질문 ethical consideration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 문제고 나머지 하나는 reporting 할 때 ethical consideration에 대해서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작년 기출에서는 describe the ethical considerations that were applied in the study and explain if further ethical considerations could be applied. 첫 번째 질문이 나온 거죠. 3번 discuss the possibility of transferr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이제 3번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generalizability 혹은 transferability
두 번째는 credibility, 세 번째는 avoiding bias.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했는데 첫 번째인 generalizability 혹은 transferability 질문이 나온 상태입니다. 한 문장씩 접근해보면 첫 번째, identify the research method used and outline two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 어떤 방법이 쓰였고 그 방법의 두 가지 캐릭터리스틱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단서를 발견했었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여섯 명씩 이렇게 모아서 인터뷰를 같이 진행했다. 그렇게 나온 순간 당연히 정답은 포커스 그룹이 될 거고, 포커스 그룹이라는 걸 맞추는 순간 3점 만점에 1점은 일단 챙긴 거예요. 나머지 2점을 어떻게 챙기냐? 명확하죠. Two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 이 포커스 그룹이라는 것의 특징 두 가지 정도만 써주면 돼요. 특징은 워낙 많기 때문에 마킹 크라이테리아 보면은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 딱 두 개만 골라서 쓰면 됩니다. 당연히 리서치 메서드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포커스 그룹이라는 것 자체가 그룹으로 사람을 묶어서 하는 거다 보니 small group of participants, 애들을 뭐 대여섯 명씩 5명에서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룹으로 진행하는 게 포커스 그룹이다. 이런 말을 써도 점수로 인정이 될 거고, interviewers act as a facilitator. 인터뷰를 이게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냐? structured, unstructured, semi-structured랑은 다르게 인터뷰어가 뭐 직접적으로 뭔가를 시키거나 티키타카라는 느낌이 아니라 facilitator로서 그냥 토픽을 던져주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conversation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디스커션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게 포커스 그룹의 인터뷰어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이렇게 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룹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똑같은 분량으로 똑같이 얘기를 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막 얘기를 계속 하려는 사람이 있고 되게 인서지애스틱한 사람이 있고 되게 패시브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런 인터뷰어가 중재를 하면서 너무 많이 말을 한다 싶으면 혹은 토픽이 다른 길로 샌다 싶으면 조금 중재하면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세 번째, participants usually have something in common.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디프레션 포함 뭐 멘탈 illness 때문에 같이 그룹으로 그 심리치료를 받았던 사람, 경험이 있던 사람만 그룹으로 모아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3번에도 해당되는 내용인 거고, 4번 generate rich data. 1대1로 그냥 뭔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뭐 디프레션만 치료받았던 사람보다는 GAD나 뭐 IPT 같은 걸로 이제 IPT라는 치료를 받은 사람, CBT라는 치료를 받은 사람, 약물을 먹었던 사람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데이터를 얻으면 훨씬 더 리치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거고, 마지막 Group Dynamics, Social Desirability, Conformity, Social Loafing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포커스 그룹의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솔직한 말이 있어도 남들의 눈치를 봐서 제대로 말을 못한다든가, 남들이 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다라고 동의를 한다든가, 내가 혼자 있었으면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말을 아끼고 약간 프리라이딩 느낌으로 가만히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포커스 그룹의 특징이다. 두 번째 question 1의 B 질문은 describe the sampling method used in the study. 샘플링 메서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라라는 질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답은 purposive sampling이에요. 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리서처들이 알고 싶었던 거는 인터뷰를 통해서 멘털 헬스 케어의 익스피리언스를 조사하고 싶은 건데, 한 번도 정신의학과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을 붙잡고 길 지나가는 아무 애기들이나 어른들을 붙잡아서는 의미가 없죠. 우리는 직접 멘털 헬스 케어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 그게 유료가 됐던 무료가 됐던 받아본 적이 있던 사람들을 데려와서 인터뷰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purposive sampling으로 볼 수 있고, 마찬가지 purposive sampling의 특징은 non-probability sampling. 이거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샘플링 메서드는 모든 샘플링 메서드는 단 두 가지로 나뉩니다. probability sampling과 non-probability sampling이 있어요. probability sampling에 들어가는 애들의 특징은 보통 representativeness, 되게 representative population을 뽑기가 좋아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diverse한 characteristic을 담은 participant를 구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non-probability sampling 같은 경우에는 되게 time cost efficient한 부분이 있어요. 딱 그 사람들만, 특정되는 사람들만 데려오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population이 좀 bias 될 수가 있죠. 네, purposive sampling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붙잡고 뭐 어른, 어린아이,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 없던 사람 다 데려오는 게 아니라 딱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특징을 가진, 그러니까 우울증 포함 다른 멘털 illness가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온 멘탈 헬스 케어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데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non-probability sampling으로 볼 수 있고 it means that participants are not chosen randomly from a target population. 우리가 그 전체 인구 중에 다 데려온 게 아니라 딱 거기에 목적에 맞는 사람들이 데려온 거다. Based on sub-specific selection criteria, salient characteristics 말한 것처럼 멘탈 헬스 케어를 받은 사람들 3번 using the participants who are most relevant to the research question increas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멘탈 헬스 케어에 대한 경험을 물어봐야 되는데 가장 relevant한 사람들이 데려왔기 때문에 이 스터디의 validity나 reliability가 좋아질 수 있다. 마지막 1번의 C 같은 경우에 suggest one alternative or additional research method that could be used to investigate the aim of the original study, giving one reason for your choice.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제시해라. 일단 정답으로 쓸 수 있는 건 여기에서는 무조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내 말을 제대로 justify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쓸 수 있는 말 보면은 semi-structured interview를 쓸 수도 있고 unstructured interview를 쓸 수도 있고 survey를 쓸 수도 있어요. 무엇을 써도 내가 justify만 제대로 해준다면 정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주자면 1번의 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앞에 나와 있는 스터디가 좀 되게 objective한 데이터는 많은데 예를 들면 experiment나 observation 같은 걸 통해서 objective한 데이터는 많은데 얘들이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일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하면은 self-report 종류 중에 하나 뽑아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죠. semi-structured interview, focus interview, survey 같은 거를 진행을 해봄으로써 얘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조사한다라는 식의 답변으로 가면 좋고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너무 subjective하고 그냥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봤을 뿐이다. 특히나 좀 바이어스된 샘플이 바이어스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라는 식의 느낌이 온다면 오히려 뭐 observation을 진행해본다. covered participant observation을 통해서 overt를 하든 뭐 covert를 하든 participant, non-participant를 하든 observation을 통해서 좀 objective한 데이터를 얻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그룹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점들이 좀 몇 개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onformity라든가 social loafing이라든가 social desirability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서베이를 예를 든다면 포커스 그룹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서베이의 좋은 점 그냥 로지컬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Data from large scale survey could add data to the investigation. 아까 나와 있었던 거 70 몇 명밖에 안 돼요. 73명 정도의 파티시펀트들을 데리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서베이의 장점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 번 이메일 쫙 뿌려가지고 너의 경험을 쉐어해 주세요 하고 얻으면 이게 훨씬 타임 커스트 에피션트하고 훨씬 large sample size를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generalizability나 이런 게 좋아지기가 좋아요. 그리고 easy to analyze the data statistically. 비교를 하기에도 좋죠. 그냥 딱 정해진 질문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경험을 뭐 포지티브한 경험들, 네거티브한 경험들 뭐 분류하고 얘들이 어떤 단어를 많이 썼는지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서베이로 진행하는 게 훨씬 분석 면에선 편할 거예요. 다만 이제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줄 수도 있고 그냥 리턴 레이트 자체가 보통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딱히 보상이 없다면 굳이 내가 이걸 써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강제성이나 우리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대충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도 아무 말이나 썼을 수도 있고 이런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기가 오히려 인터뷰보다 어려울 수는 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을 쓴다면 여기에서 할 수 없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 이런 느낌으로 C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말한 것처럼 반드시 ethical consideration 관련 질문이에요. Describe the ethical considerations that were applied in the study and explain if further ethical consideration could be applied.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experiment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앞에 나와 있는 스터디 묘사가 experiment다 라면은 요거를 할 때 반드시 그 manipulation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게 participant한테 뭔가 harm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했는지 혹은 이 실험의 프로시저에서 aim을 알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디셉션이 들어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뷰죠. 뭐 파티시펀트들한테
마니플레이션 시키거나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토픽 자체가 멘털 헬스케어다 보니까 굉장히 센시티브한 토픽이죠. 그래서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informed consent, 당연히 participants들이 컨센트를 받았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이 패시지에 써 있는 말만 써야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말도 써야 되나요?를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에 써 있는 거 포함 내가 이제 더 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써줘야 돼요. 모두 쓰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Deception, participants were not deceived.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인터뷰, 멘털 헬스케어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한 거지 뭔가 다른 뜻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물어본 게 아니죠. 그래서 deception 같은 경우에 쓰이지 않았고 Anonymity, participants in a study must be sure that nobody can identify their identity. 그냥 이게 내가 지금 뭐 디프레션에 걸렸든 OCD에 걸렸든 나의 뭔가 클리니컬한 메디컬 케어를 받았던 경험을 공유를 하는 건데 이 내 경험이 너무 노출이 되면 내 내용이 너무 서퍼시파이 되면은 내가 이런 정신병의 이력이 있었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는 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최대한 애들의 어너니미티를 지켜줘야 되고 아까 스터디 묘사 같은 경우에서는 말한 것처럼 애들의 이름은 다 코드 처리해가지고 익명을 최대한 지켜주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들어있었죠. 마지막 protection from harm 요거 같은 경우에는 the topic is sensitive question may cause mental stress. 아무래도 자기 힘들었던 시간을 얘기를 하고 심리치료를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는 거다 보니까 본인의 안 좋았던 트라우마틱한 이벤트들이나 스트레스풀 라이프 이벤트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주제고 주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participant한테 함을 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써주시면 되고 말한 것처럼 얘는 6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 discuss the possibility of transferring the findings of the study. generalizability나 transferability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일단 generalizability랑 transferability의 뜻이 뭐냐?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얼마나 real life에 그리고 다른 population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에 대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research method의 용어는 external validity예요. external validity라는 걸 이제 research method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이 결과를 얼마나 다른 target population에 적용할 수 있는가, 다른 인구에 적용할 수 있는가는 population validity. 우리가 얼마나 to what extent can we apply the results to real life situation은 ecological validity. 그리고 우리가 다른 time period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는 temporal 혹은 history validity라고 해서 이런 용어들을 써서 paper 1 같은 거 evaluation에 써왔을 텐데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늘 population validity와 ecological validity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진짜로 멘털 헬스케어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조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콜로지컬 밸리티는 높겠죠. 우리가 가상의 상황으로 만들었거나 상상을 해보라고 하거나 아직 뭐 임상적인 스터디를 참여해 본 적 없는 뭐 그런 정신과 의사들이 데리고 뭔가 가상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채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이콜로지컬 밸리티가 높을 건데 문제는 이제 최대한 다양한 나라를 구한다고는 했지만 그 나라의 언어도 해석을 해서 트랜슬레이트를 해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파티시펀트 절대수 자체가 좀 아쉽죠. 70몇 명은 이제 전 세계의 멘탈 illness를 겪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70몇 명만으로 그 경험을 다 제너럴라이즈 하기에는 퍼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나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Making an audio recording of each interview may aid with giving detailed descriptions. 녹음을 하고 transcript 해서 translate 했다. 이걸 다 받아줬고 그 용어를 translate 하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영어를 공부해본 친구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한국말에서 영어로 바로 굳이 직역이 안 되는 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의뢰 통상적으로 그냥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영어 표현으로 수고를 했다라는 식의 다이렉트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말은 상용하는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자기의 익스피리언스를 공유를 하다 보면 그 문화적인 cultural specific한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제대로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거고 이 generalizability나 transferability가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because the research topic is sensitive, some
information may need to be hidden from the researchers in order to protect the participants. 이 내용 자체가 너무 sensitive하고 너무 privacy라서 지켜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번역이 안 넘어갔을 거고 그걸 리포트에 포함하기도 어려울 건데 이런 식으로 자꾸 특정 상황들을 다 제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당연히 transferability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 그리고 그럼 그 transferability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비슷한 스터디를 많이 해본다라든가 focus group 인터뷰 말고 뭐 method triangulation을 써서 사람들이 실제로 잘 지내는지 longitudinal study를 해본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transferability를 높이는 방법을 도모해봐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쓰시면 이제 9점 만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번, 2번, 3번 질문에 9점, 6점, 9점인데 총 9점, 4점, 6점을 목표로 하면은 7을 받을 수 있을 거고 페이퍼 3 같은 경우에는 프랙티스가 되게 중요해요. 얘는 우리가 페이퍼 1이나 2처럼 미리 써놓고 그걸 외워서 들어가야 되는 에세이 시험이 아니라 그날 순발력 있게 바로 본 패시지를 보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얘는 조금 수학처럼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패스 페이퍼나 이제 여러 가지 가상 기출문제들 같은 경우들도 선생님한테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필요한 친구들은 IBCEPT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